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 흐름 보게 되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흐름대로 지금 6,000원 구간들, 6,050원 구간들까지 일시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흐름대로 보게 된다면 6,000원 구간을 지켜줬을 때 6,500원까지 같이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트 역시나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 구간들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된다라면 6,700원에서 6,8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비트가 움직여주고 상승이 해줘야 되는 위치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 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버텨줘야지만 비트 또한 버텨주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뜬금없이 기술적인 거 얘기하다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말 잃을 거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저번 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부채 상한 한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3년도 부채 상한 한도를 정해놓은 게 1.9조 달러였습니다. 1.9조 달러 정도 됐는데 벌써 1분기 때 1.1조 달러를 현재 쓰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1.1조 달러면 3.3조 달러를 더 써야 된다라는 의미죠.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은 부채 한도 상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이고요. 자, 미국으로 따지면 의회죠. 자, 그렇게 상원, 하원이 만나서 이렇게 의회를 열기로 하는데,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7월, 8월 정도에 지금 현재 재정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히려 1.1조 달러 그 이상을 써버리는 바람에 6월로 지금 의회가 당겨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안정이나요? 아닙니다. 물가 안정이 아니고요. 현재는 채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채권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이 하락이나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꾸준히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이 왜 하락을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월에 발행된 채권이고요. 지금 5월에 발행된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이 어디일까요? 바로 5월달이겠죠. 자, 왜 그럴까요? 표면 이율이라는 게 있고요. 채권은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채니까 표면 금리가 있고요. 시장 금리가 있어요. 이 시장 금리는 2차적으로 거래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표면 금리는 국채니까 미국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줬을 때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 들듯이 고정금리 형식으로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어서 결국에는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된 시점이니만큼 1월보다 5월이 더 많이 인상됐죠. 그래서 5월달 발행한 채권이 더 이자가 높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1월에 발행된 채권이 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잖아요. 1월에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자가 적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월에 발행된 채권들을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1월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싸게 판매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무튼 지금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늘린다.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겁니다.
매달 채권은 계속해서 발행을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이 부도 위기다, 금융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대한 신용이 하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국채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08년도, 09년도 이제까지 10년, 20년, 3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금융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은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채권들을 항상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건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존의 채권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한 번에 물량을 내던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가격 시장 또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표면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이자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 비슷한 상황과 원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권 가격 안정을 위해서 현재 금리 인상을 하는 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 여기까지는 알았어.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쪽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주식, 증권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상황이 꼭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현재 악순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순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내에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각 국마다, 각 나라마다 투자를 한 투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매입을 했던 자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투자금들을 회수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쪽에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채권이라는 게 원래는 안전자산, 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비해서는, 자, 어떻게 보면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험자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자산에서는 더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 선 차트가 2년물 차트예요. 단기 채권 수익률 차트를 보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바닥을 칠 때 항상 저점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 이후로는 크게 급락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채권 수익률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채권 수익률이 보통 바닥이 나왔을 때, 결국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때가 결국 시장의 바닥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는 너무나도 시장이 고점이란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부분들, 자, 이건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고, 자, 현재 구간에서 결국에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예전 오바마 대통령 때도 부채 상한 한도를 늘리게 되면서 무려 이 당시에 증시가 고점에서부터 20% 이상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5월 중순 말부터 한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물론 이때는 금융 위기가 터지진 않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 신용 등급 하락과 금융 위기가 현재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침체까지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현재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신용 등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현재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제가 내피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팩트,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코인을 들고 있던 간에 현재 현금 비중을 100% 보유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희 카톡방, 제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비중 100% 남겨두자. 지금 거의 매매는 한 보름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좀 큰 폭락이 나와줬을 때 저희는 진입을 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꼭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아는데 손이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여러분들 코인 이름, 마스크 네트워크는 마스크 써주시고요. 스택스면 스택스 써주세요. 써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임하면 좋을지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위에 제 번호로 물리신 코인 이름 그리고 평단가까지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